소방학이라고 하는 것을 특징을 좀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소방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학문이에요. 여러 가지 학문, 그죠? 개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개괄적인 거죠. 깊이 있는 거는 나올 수 않죠. 개괄적인 이론이에요. 개괄적인. 그래서 그 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얕아요. 아주 얕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나 분류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소방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이 학문의 뿌리를 내린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그 연구실의 교수님의 제가 박사 1호가입니다. 근데 그 뒤로 나온 박사가 한 10명 정도 돼요. 소방학 박사를 국내에서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또 저희 후배들 같은 경우 또 외국에 가서 또 많이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왔는데 그 뿌리가 어때요?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깊이도 그리 깊지 않아요. 대부분의 책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은 일본 책이나 또는 주로 미국 책인데 주로 일본에 있는 책을 많이 가지고 와서 번역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법 제도도 그렇게 일단은 먼저 시행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현재도 보면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지만 소방학의 그 뿌리는 지금 우리가 소방공무원으로서 봤을 때 법에 근거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이 소방학이 전제가 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법규를 선택 안 하신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소방학인데 다른 법규가 아닌 다른 걸 선택하셨다고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다 법규를 하신 거네요. 자, 보시면 선택 과목 1 더하기 1은 통상 2가 되죠. 근데 소방학과 소방법규라는 걸 놓고 보면 여기에 공통이 제 생각에는 최소한 30%는 됩니다. 30%.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다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어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최소한 2달 정도는 저와 웃고 즐기면서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재밌게 갖고 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치 않아요. 그냥 전달하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쫓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법을 같이 선택하신 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 과목에서도 그런 용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에요. 소방시설과 위험물에 관련된 부분은 다 법에 있는 과목이에요. 소방관계법규는 4가지 법이 되는데요.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공사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4개의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대로. 소방시설과 관련된 부분 제가 이렇게 4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2번째 말씀드린 법이 이 소방시설과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위험물과 소방시설에 대해서 어때요? 가볍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좀 더 어때요? 편안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보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은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진 않지만 법과 관련된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분야에서는 법과 관련된 내용이 깊숙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것은 법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소방학 하면서. 하지만 화재 조사와 관련된 내용도 그냥 기본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본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내용이 그냥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기 좋다라고 하는 측면 한 가지와 또 하나 단지 어떤 용어라든지 분류라든지 이해가 좋다라고 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2018년 10월과 2019년 4월 시험, 그러니까 2018년도 10월부터 문제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공개됐습니다. 공개. 그죠? 그 전에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이전에 나왔던 것은 다 복원한 거예요.
복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다 오죠? 제가 물어봅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지?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복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원의 정확도가 어떻겠어요?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어때요?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면 중앙소방학교에 가면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개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 제 책자도, 기출문제 책자도 또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출제 경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공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때요? 문제의 정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됐던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부분에서 법에 기반한 내용들이 출제를 하는 교수님들 입장에서 마음의 짐이 어때요? 좀 가볍습니다. 왜요? 명확하니까 법은. 명확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손이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과 관련된 기반을 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학은 어때요? 참 재미나는 것이 어떻게 화제를 보고 어떻게 화제를 관찰하냐에 따라 그 결과가 사뭇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못 내면 어떻게 해요? 복수 정답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 빼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아주 그냥 명확한 내용들, 아주 간단한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제가 동시에 이야기 드렸어요. 법에 근거한 것이 출제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와 또 하나는 이것이 소방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과 그 결과가 사뭇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을 하실 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방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학문으로 다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단지 어떻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냥 시험 과목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 과목이 하나고 책에 올라와서 있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하고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이 저를 믿듯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지금은 하나의 개론서예요. 어때요? 궁금하거나 의심이 가거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어요? 아, 그렇겠구나. 그럴 거야. 맞아.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가셔야 돼요. 내가 봤더니 내 일상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이거 무슨 얘기지? 그렇지 않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속 검증하려 들고 확인하려 들고 그죠? 다른 책과 비교하려 들고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확인하려 들면 좋아요. 충분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셔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뭐예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그렇게 공부하시면 그것은 여기서 공부할 것이 아니고 어디서? 학교에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공부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2020년 소방 공채시험에서 소방학 개론 20문제 나오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풀지를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연소에 대한 부분, 화재, 소화라는 부분이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학문의 꼬리들이 그냥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면 됩니다.